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고전 바둑사 할 1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할 문제 100문제를 알고 있는 초보 바둑을 이미 뛰어넘은 그러한 수준의 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운 100문제에서 얻은 사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 문제에서 이용하여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첫 번째 문제는 기경종묘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사는 그러한 문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배워온 바둑 지식으로는 이것은 무엇을 묻고 있나요? 형태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죠. 삶의 형태는 어떠한 곳에 있느냐 이것을 묻지요. 이것을 찾아냈다 하면은 그동안에 배운 것이 헛되지 않았네요. 흙은 이것을 단수쳐야 되는데 단수치면 따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안전한 삶을 갖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렇게까지 쳐들어올 수는 없죠. 여기서 단수를 치는 순간 이 흙은 도망갈 수가 없죠. 이렇게 하는 것이 고작인데 이렇게 하면 독립된 두 집을 지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흙도 반발을 하는데요. 이렇게 삼의 형태에 두면 흙이 이걸 따질 않고 이렇게 반발하면 백도 이것을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막아야죠. 막았을 때 이렇게 두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흙의 의도는 무엇이죠? 흙의 의도는 오공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공도화를 만드는 그 점에 이렇게 두면 흙이 따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이으면 흙이 밖에서 조여와도 늦었지요.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 들어와도 따게 되면 이때 독립된 두 집을 막을 수 있는 흙의 방법은 없죠. 네, 그래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네요. 여기에 또 함정수를 흙이 두면서 저항하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발해서 이쪽을 이으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할 때 이쪽을 백이 둬서 오공도화를 못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공도화가 돼서 백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고 백도 이렇게 먹여치는 그럼 따게 되는데 이면은 이제는 흙이 죽었죠.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공도가 아니죠. 육공도죠. 따면 흙이 방해를 해도 이쪽에서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이쪽을 방해하면 이쪽에서 지을 수 있는 육궁은 살아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기경종묘에서 출제된 흑선으로 사는 그러한 살 문제의 단골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요? 이것은 모양의 급소인 이곳을 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것을 찾아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모양을 파워하는 이곳을 두게 되는데 이때에 이렇게 집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백이 두는 순간에 이거 잘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흙이 이렇게 두는 순간에 백이 단수를 쳐서 흑세점을 잡을 것 같지만 흙이 이렇게 익고 나면 이 백이 A와 B를 잊지 못하고 한 곳을 이어야 되겠죠. 이쪽을 이을 수는 없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독립된 두 집을 짓고 사는 아주 사할 문제로 많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이렇게 흙이 두면 그것을 알고 있는 백이 이곳을 먼저 찌르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백이 두지 않은 이곳을 두어서 사는 그러한 문제이죠. 세 번째 문제도 기경종묘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살아가는 아주 좋은 기초적인 사할 문제이죠. 이것의 모양의 급소는 이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아주 사할 문제를 많이 풀으셨다고 알 수 있죠. 이때 이렇게 모양의 급소를 이렇게 치중하는데 못 나가게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밖에서부터 쳐들어오면 이곳으로 집을 넓히면 흙이 이렇게 공격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막으면 이어서 빅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문제죠. 여기서 백이 잘못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막는다 하면은 이거는 살기가 어렵죠.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 하더라도 계속 찔러가는 것이 아주 좋은 수지요. 할 수 없이 이곳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을 치중하는 순간에 이쪽을 막으면 이쪽으로 이어가고 이쪽을 막으면 이쪽으로 나가서 딴다 하더라도 옥집을 만들어서 이거 되지 않네요. 그리고 또 형태의 급소라고 이곳을 놓는다 하면은 이때는 이렇게 콕 찌르면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자 그러면 못 넘어가게 할 때 이렇게 집 모양을 파워하면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삼국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양의 급소는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현현기경에서 출제된 사할 문제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이러한 문제죠. 이러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시합에 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백은 이쪽으로 막아야 되겠죠. 백이 위에서 막으면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백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독립된 두 집을 지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나가면 이때 이쪽으로 막으면 안 되죠. 이렇게 막으면은 이렇게 백이 저항을 해서 이렇게 흙이 찌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백이 이렇게 해서 폐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실패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백이 이렇게 막을 때 올라가면 백이 이렇게 밖으로 달아날 때 여기에 이렇게 붙이는 배붙임을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답이죠. 이렇게 나가면 막으면 이렇게 나가는데 이때에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죠. 이렇게 해도 따면 됐다서 이렇게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이으면 이것은 뭡니까? 오공도화가 돼서 백이 이렇게 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것은 이렇게 해도 이제는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해서 죽는 아주 유명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선으로 흙을 잡는 현현기경에서 출제된 문제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나요? 이곳의 백이 아래까지 일선까지 빠져나와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죠. 그렇게 되고 푼다 하면은 물론 제일감은 이렇게 두는 것이죠. 그렇게 뒀을 때 흙은
이쪽을 끊게 되는데 그때 백은 이렇게 뻗을 수밖에 없죠. 이때에 흙이 이렇게 둔다면 그때 백은 어떻게 두나요? 백이 잘 두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백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흙이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흙이 이렇게 막았을 때 백이 이렇게 둔다 하면 이것은 이렇게 두어서 백이 따면 패로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패가 정답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백이 이쪽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흙이 단수를 칠 수가 없죠. 치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흙은 할 수 없이 이것을 따야 되는데 이때 백이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흙은 이렇게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자충이 돼서 죽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서 들어올 수도 없죠. 죽게 되죠. 따라서 이 문제는 백이 흙의 양자충을 유도해서 잡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도 현현기경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이죠. 이 백이 이 흙에 의해서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죠. 살아가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할 문제를 풀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기존적으로 풀어왔던 사할 문제에서 얻은 형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수순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100문제 이상의 사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형태 지식으로 올바른 수순을 도출해 내야 돼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이렇게 백이 두면 흙은 어디에 두어야 되죠? 이렇게 두 집을 못 짓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니까요. 그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흙이 죽지 않으려면 나가야 되겠죠. 이때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죠. 이때 우리 주로 사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뭐죠? 이렇게 가운데 낑구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낑굴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때 이것을 끊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단수를 안 치면 이 두 점이 떨어지니까 단수를 쳐야 되겠죠. 이때 단수를 딱 치면 흙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가 됐죠. 흙은 이것을 따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단수를 치면 이것은 안 되죠. 이렇게 따먹히게 돼서 백은 안전히 크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백이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흙의 채선은 살려주고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백도 살고 흙도 이어서 서로가 사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간자보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이익을 보는 그러한 문제이죠. 왜냐하면은 백은 이렇게 공배가 3개 있고 흙은 4개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흙을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이익을 보는 형태로 최대한 이익을 보는 수는 이 수죠. 이렇게 두게 된다 하면은 흙이 이렇게 젖힐 수는 없죠. 이렇게 젖히면 백은 이렇게 응수하는 수가 있죠. 이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따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안 되고 흙도 들어온다면 이런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흑백간의 채선은 그냥 흙은 이쪽을 잡아서 이렇게 백이 들어와도 그냥 이쪽을 잡아서 이렇게 오만 가면 이쪽을 잡아서 흙은 백은 이렇게 두어서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을 이익 보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간자보에서 백선으로 이렇게 수를 내는 그러한 문제지요. 이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는 어떠한 지식이 있나요? 실전에서라면 이렇게 쉽게 쳐들어가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해서 끝내기를 하죠. 이렇게 흙이 한 점을 따면 단수를 쳐서 이렇게 이으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집을 짓고 101점을 잡아서 흙은 5집을 확보했네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맥점을 안다 하면 이렇게 백이 찌르고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치중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흙은 곤란하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백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살려면 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백이 이었을 때 흙은 두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백이 따면 오히려 백이 흙 2점을 잡아서 4집을 확보했고 흙은 5점이 3집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끝내기에서 이렇게 당하면 덤 정도는 그냥 확보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도 관자보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수를 내는 그러한 문제이죠. 첫 번째 수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싶죠.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쳐들어가면 이렇게 막지요. 여기서 우리가 살 문제에서 가장 급소가 되는 그러한 급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셨나요? 예, 그 점은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 백은 어떻게 반항할 수가 없죠. 백의 최선은 이 점을 이렇게 단수를 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백도 단수를 치고 그리고 이것을 이을 수도 없죠. 이으면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에 이걸 딴다 해도 됐다기 때문에 어차피 후수로 이렇게 되는 그러한 수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의 최선은 단수를 치면 이렇게 내려 빠지고 그리고 밀고 들어가면 이렇게 할 때 껴붙이면 이쪽을 그냥 잡는 형태로 타업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흑백간의 최선이라 할 수 있고 여기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젖혀서 맥점을 구사했는데도 무시하고 흙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반발하면 이때는 큰 사단이 일어나죠. 이렇게 먹여치는 맥점이 있죠. 이때 따면 단수를 치면 이때는 이을 수가 없죠. 이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째 문제는 백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발양론에서 출제된 수일기 문제가 나왔네요. 수일기가 복잡해서 초보자는 수일기 하는 중간에 정신줄이 끊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백이 한 집도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엄청난 수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백은 이렇게
차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흙이 이렇게 따는 것은 흙이 잘못된 것이죠. 이때 이렇게 폐로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아주 백은 쉽게 타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흙도 그렇게 둘 수는 없고 이렇게 두는데 이때 백이 이것을 딸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을 딴다 하면 이렇게 두는 순간에 백은 집을 한 채밖에 짓지 못해서 이곳은 백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흙이 이렇게 매화육궁을 만들면 딴다 하더라도 이렇게 치중을 해서 한 집밖에는 짓지 못해서 이것은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백은 이것을 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되겠죠. 이때 백이 이 한 점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흙이 이렇게 호구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따면 흙이 이렇게 한 집을 못 짓게 한다 하면은 이때 백이 이것을 잇는 순간에 흙은 이것을 안 들어갈 수는 없죠. 이거를 안 들어가고 만약에 이쪽에 백을 잡는다라고 하면 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흙은 이렇게 둘 수가 없죠. 착수금지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다른 곳을 이렇게 둔다 하면은 이것은 백이 따서 아까하고는 틀리죠.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두 집을 지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 됐죠. 있는 순간에 흙은 이렇게 매화육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백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을 수는 없죠. 이으면은 이렇게 돼서 흙은 계속해서 단수를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백이 두는 순간에 매우 난처해졌죠. 이렇게 하면 패로서 승패가 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흙은 다르게 버티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정해진 수순이죠.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은 아까까지 수순이 맞는데 여기서가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뒀을 때 흙이 호구를 치지 않고 이렇게 있는다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백이 쳐들어와서 막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들어가면 단수를 치겠죠. 이때 이것을 따게 되면 이때 이곳을 이렇게 쳤을 때 이곳을 이을 수는 없죠. 잊게 되면 흙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것은 백이 두 집을 짓지 못해서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백도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따게 되면 또 백이 따게 되고 흙도 이거 집을 짓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해야죠. 그러면 다시 이을 수는 없죠.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또 따게 돼서 이것은 어떠한 형태죠? 서로가 계속해서 동용방복이 되는 장생이라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문제가 탄생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장생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유도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패로서 그냥 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초보자들에게는 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